리터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죠. 문자 그대로라는 용어인데요. 변수, 상수 뒤에 나올 건데 거기에 저장되는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리터럴은 실행 중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값 자체고요. 뭐 정수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0을 포함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정수형 리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수형, 부동소수형,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있고요. 소수점이 있고 10의 몇 승 이런 거 할 때는 그 자리에 이렇게 소문자나 대문자 e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를 하나 눌러서 나오는 문자들은 문자형 리터럴이라고 얘기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A라고 누르면 키보드에 A가 나오죠. 근데 그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해야 돼요. C 언어에서는 프로그램 중에 소문자 A를 뭔가 가지고 놀고 싶으면요. 반드시 양쪽에 작은 따옴표 해야 됩니다. 뭐 대문자 대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하나 눌러서 나오는 애들은 다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써서 감싸서 문자형 리터럴로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자,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물론 키보드로 한 번 눌러서 나오지도 않지만, 한글은 무조건, 문자가 아니고, 여기 있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자열. 한글은 한 글자라고 하더라도 문자열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형 리터럴은 제가 한 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은 특이하게 두 글자죠? 두 글자. 역슬래시도 한 문자고 n도 한 문자인데요. 얘네들은 특이하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한 문자로 봐요. 이제 특별한 애들이라고 해서 escape sequence라고 한다고 저번 주에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들이고요.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슬래시도 문자고 n도 문자지만 이 두 개는 합쳐서도 문자다. 그래서 역슬래시 n은 개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슬래시 t는 뭐 탭, 그 다음에 역슬래시 b는 스피커를 울릴 때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슬래시나 역슬래시나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물음표, 퍼센트 이런 애들은 다 이제 문법 중에 사용하는 애들이라서 이제 실제로 얘네들도 출력을 하려면 앞에 역슬래시를 한 번씩 하고 얘는 퍼센트를 한 번 더 하라고 저번 주에 또 했었었죠. 얘네들도 이제 두 개가 모여 있지만 하나의 문자로 보는 escape sequence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은 두 개 이상의 문자 묶음을 문자열,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얘기하고요. 양쪽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해야 돼요. 큰 따옴표.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처음 배울 때는 짜증나죠. 그냥 A라고 쓰면 되지. 왜 양쪽에 작은 따옴표? 얘는 또 왜 또 큰 따옴표야 하는데,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 큰 따옴표로 하는 언어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쓰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C 언어 계열은요, 대부분 이렇게 문자열, 두 개 이상의 문자들은 큰 따옴표로 해서 감싸주고요. 이렇게 문자 같은 경우에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한글은 한 글자라고 할지라도 문자가 아니고 문자열로 취급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값 자체 프로그램 중에 사용되는 변하지 않잖아요. 항상 0이고 항상 5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애들을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리터럴. 이런 리터럴들은 보통 이제 변수나 상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한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번 책에서는 좀 뺐는데요. 유니코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아스키 코드도 나올 텐데요. 우리 아스키 코드로는 전 세계 뭐 한글, 뭐 영어, 한글, 일본어, 뭐 중국어, 아랍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 셋이라고 해서 문자 테이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자 셋을 만들었는데 그게 유니코드고요. 여기 궁금한 사람들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문자의 특정 번호를 매겨서 테이블로 만들어 두고요. 새로운 문자가 추가되면 새로운 번호를 매겨주고 해서 이 번호를 이제 코드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드 포인트는 보통 이제 유니코드의 약자로 U 플러스를 앞에 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16진수로 해서 값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이렇게 0041 이렇게 읽어요. 0041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영어 알파벳 대문자 A다. 이렇게 하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코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AC 0, 여기 0이 있어요. AC 00 하게 되면, 이제 가를 어디서나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유니코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유니코드를 인코딩,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려면 그걸 이진수로 저장하고요. 그걸 인코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몇 바이트로, 이진수 몇 바이트로, 몇 비트로 해서 저장할 거냐에 따라서, UTF 32, 16, 8, 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UTF 32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에 뭐 어떤, 뭐 사실 이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굳이 32비트씩이나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깔끔하게 다 32비트로 표현하자. 이런 게 이제 UTF 32입니다. 이제 얘는 메모리 낭비가 좀 심해요. 왜냐면, 이런 뭐, 알파벳은 사실은 요게 이제 16진수로 해서 16진수 이게 두 개가 한 바이트거든요. 한 바이트.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4바이트 32비트를 쓰고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건 좀 메모리 낭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TF 16과 8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UTF 1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런 애들은 2바이트를 쓰고 여기까지는 2바이트를 쓰고 얘만 4바이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바나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글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2바이트로 아마 나올 거예요. 2바이트로 뒤에 나옵니다. 이제 UTF 16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UTF-8은 뭐냐면 더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대문자 A 이런 애들은 한 바이트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바이트를 쓰고 얘는 2바이트 쓰고 또 얘는 3바이트 쓰고 이렇게 4바이트 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온라인 C 컴파일러나 이런 데서 한글의 크기를 체크를 해보면 한글 한 글자가 이제 3바이트씩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 이제 그 웹상에서는 UTF-8을 쓰기 때문에 한글이 3바이트 한글 한 글자가 3바이트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초보 때 이런 건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해서 이번 책에서는 제가 뺀 내용이 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수형 리터럴을 보겠습니다. 아까 봤었죠? 10진 정수 리터럴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시말 값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10진수 0부터 9까지 되고 다시 새로운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1 이렇게 해서 자릿수가 바뀌면서 다시 1부터 하고 0이 되는 10진수죠. 8진수 앞에다가 이렇게 보통 C 언어에서 8진수 앞에는 0을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진수를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8진수가 이제 숫자 앞에 0이 있다 그러면 이건 8진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6진수 앞에는 0x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0x 8진수는 0부터 7까지 되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7 이상의 숫자가 없어요. 읽을 때도 뭐 10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10진수에만 그렇게 읽고요. 10, 11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쭉 해서 15까지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진수가 16진수고요. 그래서 여기 10에 해당하는 애를 A, 15에 해당하는 애를 뭐 대소문자 F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이진수로 바꿀 때는요, 0, 1 쭉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간에 아마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자리의 가중치가 2의 n승이 되겠고요. 얘는 8의 n승, 10의 n승, 16의 n승,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진수에서 이렇게 지금, 1이, 모든 비트가, 4비트가 다, 이거 각각을 비트라고 하죠. 정보의 최소 단위인, 바이너리 디지트를 줄여서 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4비트가 다 1인 경우가 이제 10진수로 따지면 15고요. 16진수로 따지면 이렇게 F예요. F. 그래서 16진수 하나는 이진수 4비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16진수 하나. 그래서 아까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걔네들을 이렇게 요게 하나가 이제 16진수 두 개가 8비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16진수입니다. 16진수. 그래서 4비트, 4비트를 해서 8비트를
얘기를 한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16진수 앞에는 이렇게 0x를 붙이고 롱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건 아니니까 숫자 뒤에 뭐 이제 볼 일은 없을 건데 어쨌든 대문자나 소문자 L이 있으면 롱형, 정수형, 리터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수형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이렇게 있고요. 10진형, 지수형이 있는데 지수형은 이제 10의 몇 승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프로그램 중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문자나 소문자 e를 써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0진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100점 0이라고 하면 점 양쪽에 0이 있을 경우에는 그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0이랑 100점은 똑같은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0.7 점 앞에 0이 있죠. 그러면 0만 있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0.7이라고 쓸 수 있는데 요즘은 다 예전에 이렇게 도 많이 썼지만 요즘은 주로 이제 다 확실하게 붙여서 이렇게 0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문자형 리터럴 아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양쪽에 작은 따옴표 한다고 그랬고요. A, Z. 자, 그 다음에 이렇게 7은 숫자인데요. 그냥 쓰면 숫자예요. 그냥 쓰면 여기 정수 리터럴이 되겠지만 이 숫자를 양쪽에 작은 따옴표 하면 얘는 이제 문자로 바뀌어요. 문자로. 그래서 문자 7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25다 이렇게 얘를 문자로 보겠다. 문자형 리터럴로 안 돼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한 자리만 이렇게 문자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두 자리 이상은 이제 문자열로 봐야 됩니다. 문자열로. 그래서 숫자, 한 자릿수 숫자만 문자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역/n 이런 애들은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해서 특별히 두 개로 보이지만 하나로 취급하는 특별한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애들은 다 그래서 역/n 같은 경우도 양쪽에 작은 따옴표 이렇게 역/ 재료도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걔네도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문자형 리터럴이 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보면 이렇게 이제 앞에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해서요. 문자를 컴퓨터에 7비트로 저장, 인코딩, 이진수로 저장하는 것을 인코딩 한다고 얘기했죠. 하는 방법이고요. 33개 이제 출력 불가능한 제어 문자들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제 문자 아스키 코드는요. 65와 97입니다. 10진수로 이제 65와 97이고요. 대문자 A는 65고 소문자 A는 97이에요. 그래서 쭉 증가하니까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아스키 코드를 상당히 많이 알게 되겠죠. 출력 가능한 문자들은 52개의 영문자, 알파벳 대소문자 10개의 숫자, 32개의 특수문자 하나의 공백 이렇게 있고요. 이제 특수문자들은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는 10진수, 데시말이 10진수라고 하죠. 헥사데시말은 16진수, 2진수, 옥탈은 8진수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문자 A를 컴퓨터에 아스키 코드로 저장하면 1, 0, 0, 0, 0, 0, 1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10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걔를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할 때 10진수로 65라고 얘기한 거고요. 16진수로는 4, 1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스키 코드에서 이제 중요한 애들이 몇 개 있는데 제일 중요한 애는 이제 아스키 코드 0 이제 널 문자라고 해서 널이라고 해서요. 뒤에 아주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해서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스피커를 울릴 때 저번에 이렇게 프린트F에서 이렇게 했었죠. 걔가 이제 요 벨이 아스키 코드로는 10진수로는 7입니다. 7. 그래서 7을 %C로 출력하면 이 두 개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쭉 있고 대문자 A와 소문자 A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나중에 포문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쭉 아스키 코드를 이제 숫자를 문자를 각각 이렇게 찍어 보면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간에 출력이 안 되는 애도 있고요. 여기 7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로 나옵니다. 그래서 B 한번 울릴 거예요. 자, 나중에 포문 배우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